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수천 병원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발목인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인대 수술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MBO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는 Modified Brostrom Oper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MBO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골 끝에서 그 5에서 10cm 정도 절개를 하게 되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표지의 비골 신경의 외측 분지를 조심하고요. 비복 신경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정거비 인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비골 끝부분에서 떼어내고 다시 단치고 봉합하는 방법이죠.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이 쓰는 MBO 술식 정거비 인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파열된 부위가 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비골 부착 부위에서 파열되면 비골을 다시 고정하면 되는데요. 거울에서 파열된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나사못, 앵커를 사용해서 봉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1차 봉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정거비인대가. 그럴 때는 비골 원위부에 직접 고정하는 방법 또는 비골 골막을 박리한 이후에 그 위에 덮어 씌워주는 보강하는 방법까지 같이 쓰게 됩니다. 종비인대도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비골근을 제쳐서 확인을 하고요. 그 종비인대가 껴 있거나 그러면은 이것도 같이 꺼내 가지고 같이 봉합을 해주는 종골에다 고정을 하든지 비골에 고정하든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각 술자, 그리고 수술하는 선생님, 그리고 병원마다 방법이 테크닉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나사못은 우리 앵커라고 부르고 이거를 금속으로 나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조그만 금속 나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금속 나사보다는 녹는 나사, 그 흡수사라 그러죠. 잘 녹는 앵커를 사용해서 시간이 지나면 녹는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를 비골에다 박는 경우도 있고요. 거울에다 박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봉합사입니다. 어떤 봉합사를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요. 녹지 않는 비흡수성 봉합사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흡수성과 흡수성을 녹는 것과 안 녹는 것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대가 봉합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인대가 거의 없다라고 봤을 때는 비골과 거골 사이에 지지대 봉합사가 있습니다. 스플린트라고 부르는 그런 걸 안에다가 넣어주는 재건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정 각도는요, 발목을 위로 올리는 족배 굴곡을 하고요, 약간 외분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단지 주의할 때는 거골이 너무 앞쪽으로 빠져나오는 전방 전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그 MBO를 할 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신근 지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목 밑쪽에 지나가는 신근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 정거빈디와 함께 단단히 중첩 봉합을 해줘야만이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게 꼭 해줘야 되는 MBO 술식의 키포인트죠. 하신근 지지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단단하게 중첩 봉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리 방리해 놓은 비골 근막과 함께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신근 지지대는 거골하 관절의 안정성을 주고요. 위치 감각 회복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부 조직을 또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이제 다 봉합을 했죠. 정갑인데도 봉합을 하고 하신근 지지대도 봉합을 했는데 발목을 양쪽을 비교를 해보니까 수술한 발목이 조금 더 움직임이 심하고 아직까지 조금 더 안 좋다. 그럴 때는 불안정성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녹는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몇 군데 더 해주게 됩니다. 봉합을 해줄 때는 연부 조직 뿐만 아니라 하신근 지지대 그리고 정거빈대까지 깊숙하게 두껍게 봉합을 해주게 되겠죠. 그렇게 몇 군데 더 해주게 되면은 발목이 훨씬 더 불안정성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수술 전부터 미리 대비하고 들어가고요. 수술 중간에도 확인을 해서 양쪽을 확인해서 단단하게 추가적인 봉합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MBO 수술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급성 손상과 치료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은 6주 깁스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반깁스를 2주를 하고요.
통깁스를 4주를 하게 됩니다. 6주간은 반깁스를 한다고 생각하셔야겠죠. 통깁스까지. 이후 6주가량은 보조기를 에어캐스트라고 부르는 보조기를 사용하고요. 발목이 생각보다 튼튼하다 그러면 보조기를 조금 더 짧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MBO 수술하는 수술하기 전의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정거비 인대인데요. 정거비 인대가 만성 파열로 상당히 늘어나 있죠. 운동하는 선수인데요. 발목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만성 발목 인대 파열, 만성 불안정성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죠. 수술을 하고 나니까요, 정거비 인대가 이렇게 똑바로 이제 펴졌죠. 많이 다르죠. 인대가 너블너블 늘어나 있는데요. 수술하고 나니까 상당히 빳빳해졌어요. 빳빳해지고 여기도 하심근 지지대가 어때요? 여기 빳빳하게 잘 오죠. 이게 이렇게 안 좋았는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인대와 지지대가 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파열이 안 되겠죠. 수술이 아주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수술의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인데요. MBO 말고 또 알아볼 방법, 크리스만 스누술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건술이에요. 단순하게 해부학적으로 봉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대를 사용하느냐, 본인의 비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골근 절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술자는 비골근 전체를 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대신 비골근 전체를 떼게 되면은 상부 쪽은 다른 쪽에다 같이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불안정성이 잡히기 때문에 비골근 전체만 떼서는 안 되겠죠. 같이 장비골근에 봉합을 해주는 수식까지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체질적 유연성 관절의 때 많이 선천적으로 유연한 경우죠. 그리고 이전 인대 봉합술의 실패, 반복적인 심한 불안정성이라든지 족관절과 거골화 관절의 동시 불안정성일 때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인데요, 그냥 타각은 다른 사람의 인대를 사용하는 외측 인대 재건술이 있습니다. 수술 대상도 크리스마스 누과 비슷하죠. 같은 재건술이기 때문에요. 다만 조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해부학적 재건술이 불가능할 때, 체질적 인대가 유연할 때 등에 다 사용하게 됩니다. 타각을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있죠. 비골근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위가 비골근이 힘이 떨어지고 아픈 데에 비해서 타각은이니까 피부 절개가 적고 공여부에 손상이 없고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고요. 미용적인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런 크리스마스 눅이나 타각은 재건술은 잘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이 MBO 수술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재활까지 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다시 재파열 없이 운동에 한다고 좋은 결과를 보고한다고 하죠. 자, 오늘은 발목 인대 파열에 대해서 수술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발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